대형 병원 원장이 코로나19에 처음으로 감염됐다. 이제 이거였어요. 김 기자, 어느 병원의 원장입니까? 네, 분당 재생병원의 병원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장은요, 이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병원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진두 지휘를 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병원 내에 의료진들이나 추가 감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집 의협회장은 일전에 이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확진자에게 노출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바로 이곳이 분당 재생병원입니다. 보이시죠? 이 병원의 이모 원장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동안 저 분당 재생병원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원장이 이제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다가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신 교수님이 병원의 원장이 지금 감염됐다. 이것은 사실 좀 간단치 않은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장님 경우에도 5일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요. 이런 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들어갔고요. 실제로 원장님도 5일에 그런 1차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숙식을 하면서 여러 진두주의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와의 미팅도 하면서 여러 활동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평소에 잘 쓴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원장께서? 그렇기 때문에 감염원이 어딘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원내에서의 감염의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경우에도 11일, 12일부터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서 첫 번째 증상 발현일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역학조사와 함께 그 직원들의 지금 1,500명 정도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이평론가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병원에서의 감염이 무서운 것이 병원은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그 원장이 감염됐다라고 하면 이게 또 지금 추가 감염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환자들이 또 만약에 감염이 되면 그만큼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지금 우려가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메르스 사태입니다. 메르스 사태는 거의 전부가, 그러니까 186명의 확진 환자가 있었는데 그 186명 중에 150명, 거의 70%가 병원에서 이루어졌어요. 감염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되자마자 각 응급실들부터 사실은 이 선별진료소화하면서 응급실이 뚫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들이 뚫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원장이 직접 이 확진 환자가 됐다는 뜻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지휘하는 사람이 뚫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가.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결정해야 될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확진 환자가 돼서 2주간 격리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이 방역이라든지 혹은 치료 체제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첫 번째 걱정. 두 번째는 의료진들 앞으로 그러니까 메르스와는 다르다 있지만 앞으로 병원에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될 의료진들이 격리돼서 2주간 활동을 못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사실상 메르스 때의 공포를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상당히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분당 재생병원이 어떤 곳이냐면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안심병원이었어요. 국민안심병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던 분당 재생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지금 원장까지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
이 분당 재생병원 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김 기자, 이거 진짜 걱정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 전에 뭐 접촉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거겠죠. 일단 방역대책본부는요, 이 원장이 지난 11일, 12일 두통이 생긴 이후에 이제 발병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그런데요, 얘기예요? 지난 6일에 이 씨가 집단 감염 긴급회의라는 곳에 참석을 했는데 병원에서? 여기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이쿠야. 두통,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서 오늘 오전 검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지난 13일에는 병원장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김강립 차관을 포함한 복지부 직원 8명이 오늘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김강립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부의 장관 다음에 차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까지도 이모 원장과 접촉을 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강립 차관은 일단 발병일로 추정되는 날 이후에 이제 같이 함께 참석을 한 거고, 은수미 시장은 사실상 뭐 발병일 이전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쨌든 잠복기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둘 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단 오늘부터 자가격리 기간에 들어간 김 차관이 어제 수도권 감염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어제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과밀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집단 감염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수도권 방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역학조사반 간의 공동 역학조사 등 정보 공유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김강립 차관은 어제 저 브리핑 이후에 지금 이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 분당 재생병원장이 이제 확진을 받았고 그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근데 지금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시청자 여러분. 분당 재생병원장이 지난 13일 날 참석한 병원장 간담회의 영상이에요. 저 병원장 간담회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김강립 차관이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그 분당 재생병원장도 참석을 했다는 것이고, 이미 저 회의 때는 이 분당 재생병원장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요, 저 회의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김강립 차관이 이제 마스크도 뭐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2시간 가까이 저 회의가, 저 보세요. 마스크 착용한 사람도 있는데, 김강립 차관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글쎄요, 김 교수님, 이 부분도 지금 이 김강립 차관 같은 경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까지 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신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역 전문가들이거든요, 저분들이. 네. 병원장 회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방역의 기초적인 것들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데 증상이 나왔는데도 거기에 참석을 한다. 그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분당 재생병원장이. 그렇죠. 병원장이 본인이 좀 뭔가 이상이 있고 그러면 먼저 이제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하든가 조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회의 참석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김강립 차관은 중대보건의 제1총괄 이 조정관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의 핵심입니다. 네. 이분이 잘못된다거나 뭐 예컨대 격리돼가지고 기능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는 회의에서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 것이고, 그 거리도 우리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2m였잖아요. 2m도 저기 지금 지키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좀 아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부터가 우리한테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다 더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야만 국민들도 그 부분에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침 그래픽이 딱 나왔네요. 이게 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모든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지만 이 특히 두 분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분당 재생병원장 접촉이 해서 오늘 검사받았다는 은수미 성남시장. 얼마나 지금 이 성남시 행정을 총괄하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총괄 조정관까지 맡고 있는 분이고, 매일 언론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분이고. 글쎄 어떻습니까, 신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우선은 그 병원장님은 5일에 그 병원에 확진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11일부터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 잠복기 한 6일이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의 그런 잠복기랑은 좀 상응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은수미 성남시장이 접촉했을 때도 이 분당 재생병원장이 약간 잠복기 상태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잠복기일 수도 있고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다시 한번 검사를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보통은 의료인들의 속성이 아파도 우리는 환자를 위해 헌신한다.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분당 재생병원의 상황을 본인이 진두지휘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아마 희생정신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평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지 은수미 시장하고 김관희 차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우리나라 민간병, 수도권에 있는 민간 병원장들이에요.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병원장 분들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사실은 돌아가면 자신들의 어떤 병원을 총괄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자가격리되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2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이런 헤드쿼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앞으로 진짜 이 정부에서 말씀하셨듯이 대면 접촉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예. 최종 결정권자들일수록 사실은 이번 그 확진,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와 멀리 있어야만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헌신도 좋지만 제일 원칙이에요. 원칙은 뭐냐면 자신들이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교훈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 두 분이 음성 판정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간절히 그렇게 저희가 기원을 하고요.